아니,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약점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점보다는 약점에 많이 집중합니다. 특별히 교회 문화에서는 기도 제목이 있냐? 잘하고 말 안 하잖아요. 뭐가 잘 되고 있다 말하기보다 이게 안 돼요.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라고 말한 그런 이슈가 많은데 한번 저희가 강점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보죠. 내가 잘한 게 뭔지, 그것이 왜 내게 강점인지를. 그리고 다른 이들과 협력이 옵션이 아닌 필수다. 사실 우리 공동체 제가 오늘 조사하면서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총 강점이 34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30가지를 도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왜 이렇게 여기 먼지. 네. 소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소망 수양관을 올렸는데 제가 잃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르다는 것은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부부들은요 사실 대부분 다른 강점을 만나죠. 상대적인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신 분들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투쟁하고 저 사람 나랑 왜 다른가? 은혜죠. 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빠른가요? 빠르지 않아요? 이런 피드백은 처음이네. 항상 빠르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갤럽에서 진행하는 강점 침략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장로님이셨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단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한다면, 장점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점에 집중합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원도 다니고 또 아니면 연구를 하고 한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다른 곳에 할애하는 거, 다시 말해 내가 잘하는 것에 더 할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으면 수학학원 안 다니죠. 영어학원 다니잖아요. 부장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잘했으면 영어학원 다녔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런 이쯤이다. 네,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평균치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스페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갤럽에서 리서치라는 기관이잖아요.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요인으로 성공할 것인가. 네, 하지만 성공이라는 기준이 너무 다르죠. 하지만 갤럽에서 어떻게 성공을 기준을 잡았냐면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 오래 머문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머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 20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솔직히 어마어마하죠? 별로 놀라지 않는 건 여러분 억 단위로 가야 좀 놀라죠. 20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시 필기 가능하신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여기 노트에다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 내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미나의 목적이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비해서 삶의 질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주관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이어리 쓰시죠. 일기 쓰시죠. 그래요? 책에테만 대부분 일기 쓰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리를 쓰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3배가 행복했다면요? 별표를 하나 줬다가 3개를 줬다면 그날은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3배 이상이나 삶의 질이 높다고 이야기했고요. 몰입 가능성이 6배 높다고 합니다. 몰입이랑 집중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집중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을 정리하죠. 조명도 만지고 해가지고 공부하자. 그렇다고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죠. 이 집중하는 것은 그건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몰입은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다 지저분하고 난리고 TV 켜져 있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런데 너 놀라운 건 무엇이냐? 끝났는데 피곤하지 않는 거. 끝났는데 시간이 간 줄 모르게 가는 거. 이게 몰입이에요. 영어로 engage, 몰입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그런 가능성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강점인 것에 머물고 있다면. 지금 동기부여가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4명 중에 1명만이 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저희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 정도
계산 바르게 했죠 제가. 자녀의 경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서양 쪽이 좀 더 높아요. 그렇다면 제가 주로 코칭이라고 불리는데요. 코칭이 만약에 그럼 잘하는 기준이 뭔가요? 두 가지죠. 재능과 강점. 재능은 그냥 갖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 재능은 있는데 그 표현이 칭찬인가요?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죠. 칭찬 같지만 칭찬 아니잖아요. 재능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왜 안 하냐잖아요. 그죠? 재능은 being, 존재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나의 타고난 천성인 거예요. 탤런트.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사들이 항상 발현되는 건 아닌데 강점은 doing, 하는 겁니다. being, doing, 시작과 결과예요. 우리가 오늘 강점 세미나 할 때 여러분 MBTI와 애니어그램과 이런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강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자보다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강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강점 조사하고 났는데 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재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갖고는 있지만 잘 쓰진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재능이 강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해야겠죠. 네, 투자해야겠죠. 오늘 같은 일은 투자죠. 왜냐하면 나를 알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연구에게 나를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투자도 있겠지만 첫 번째 투자 외에 전 두 번째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투자하게끔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혼자 노력해서는 안 돼요. 잘하고 있다. 그래 그거 정말 너 잘하는 거야. 맞아. 야 그때 너 정말 스페셜해 보였어. 정말 잘해 보였어 라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런 강점을 갖고 있고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임을 알려줘야겠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강점 세미나 같은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강점 세미나의 목적은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알리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야 내가 강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네요. 두 번째 투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투자하게끔 하는 것. 오늘 20명은 그런 가능성이 있죠. 왜요? 이제 서로를 알아가니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누구님,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그런 거 정말 잘해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자, 그렇다면 강점. 도대체 이게 제 강점일까요? 강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억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데 하려는 사람들. 그런데 준비 안 한 것 같은 나와서도 평균 지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평한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사람은 다 공평하게 정말 똑같이 지으셨나요? 우리 공정성 테마들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공정성 테마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개별 테마 제가 하는 말에 정말 동의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만의 색깔이 있다. 본인만이 잘하는 환경이 있고 본인만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강점은 나도 모르게 잘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골프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중요한 기본 피지컬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동일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폼이 넘어지지 않아요. 폼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몸이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 그게 강점이에요. 내가 이것을 왜 잘할까? 연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고 기프트,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요.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냈어요. 우리의 뇌가 수많은 시냅스, 뇌신경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정말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수족의 연결들이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천재입니다. 말을 못하고 목을 못 감아서 그런 거예요. 천재들입니다.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10살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15세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10살이라 말한 이유는 제가 욕할까봐 10살이라 한 거예요. 15세와 10살 사이 그 사이에 시냅스 연결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답니다. 3분의 1로. 왜 그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할 것이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연결들을 더 강하게 두껍게 연결하지만 이제 연결해도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끊어내는 거예요. 마치 가지치기라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들이 더
좋은 품종으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것들을 다 놔두면 결국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좋은 품종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고, 또한 이것들은 하나님의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사는 공동체 이루어진데 한 사람이 다 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게 이 일들 이루시는 것이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강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 잘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4개의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3분의 1면 얼마죠? 11.333만. 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제가 시간 되면 반납하는 거예요. 네, 11개 정도 되는데 갤럽에서는 11개 찍으면 좀 그래서 탑 10을 얘기합니다. 10개까지가 우리의 주된 강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개 나왔죠? 아, 코치님 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갤럽은 우리 NGO나 뭐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뭐랄까 없이 뭐 일하는 곳이 아니라 지극히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돈을 더 내야 된다. 6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다 열 수 있어요. 이미 열려 있는데 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아, 네. 네. 근데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열면은 어떻게 되냐면 34분의 눈이 갑니다. 아,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없었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지 마세요. 있는 거에 5개에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죠? 5개만 아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네. 이후에 여러분이 감정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강정희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목사님 친절하게 말 안 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고 저는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주된 강점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강점. 마치 우리 요리도구 있잖아요. 주방에 있는 요리도구 다 쓰니까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 그걸 다 쓰잖아요. 그죠? 11번부터 20번 후반대까지는 뭐라 하냐면 보조적인 강점입니다. 서랍 열어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리하시나봐요. 요리하셔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요리할 때 서랍 열어야 나오는 거 있잖아요. 20대 후반부터 34번까지는 무엇이냐? 마트에 가야 살 수 있는 거. 네, 주문해야 나오는 거. 씁니까 그거? 잘 안 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없는 거에 집중합니다. 아, 저게 내가 왜 없지? 옆에 있는 집사님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누구 형제님 보니까 너무 잘해. 나는 저게 왜 없지? 막 집에서 머리 뜨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없는 거에 집중하는 그 노력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노력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나이스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협업할 수 있는 동역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34번까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은 5개만 열렸다. 그래도 갈 길이 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팀은요,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이 팀,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열은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시각이 바뀔 겁니다. 저분, 맞아. 그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강점이었구나. 그게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께 인식할 테니까. 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팀은 주로 관리자에게, 리더에게 70%의 지분이 있어요. 그 리더가 우리의 회원들을, 이건 사실 기업에서 많이 하는 우리의 구성원들, 조직에 있는 회사원들, 나의 사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강점 세미나는 나의 사원들을 문제의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는 기능성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협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다양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팀의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리더의 역량인데 여러분들도 리더로 부르신 거잖아요. 이것을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눈을 갖고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의 모난 게 아니라 특출납니다. 인자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세미나하고 나면 저 사람 이거 있는 것 같아. 섣불리 예상하지 마시고 저도 많이 틀려요. 네, 테마의 서열은 지분과 같습니다. 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수학적인 문제를 내겠습니다. 34가지 중에 1번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34분의 1. 제가 알고 있습니다. 34분의 1. 하나 뺐으니까 두 번째 올 수 있는 확률은 33분의 1, 32분의 1, 31분의 1, 30분의 1. 다 곱하면 약 3,300만 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와 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있죠. 코치님, 순번은 달라도 종류는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28만 분의 1. 네,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강정기 목사님 같은 테마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한 명 있을까 말까 되게 독특한 테마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 400~500명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 한 5명 정도 나왔지.
5인가요? 그 왜 그런 팀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4가지 테마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거를 했는데 이 색깔을 분리한 이유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특징을 볼 때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조사본 결과에 지금 종이에 색깔이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핸드폰으로 하고 노트북으로 했을 때 색깔이 나와 있었죠. 네. 보라색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은 무엇이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 소위 일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정확한 디렉션 주지 않아도 말아서 하고 이 성과를 항상 내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실행력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코치님 저는 이 보라색이 하나도 없는데 저 일 하나도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자, 영향력 테마입니다. 노란색은 영향력,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걸 말로 하든 나의 뭐 솔선수범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동작으로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관계로서 이끌어내는 것. 영향력 테마입니다. 아, 코치님 저는 영향력 테마 하나도 없는데요. 전 영원한 팔로워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신의 강점을 다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죠. 네, 그 사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 예상하고 상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의미를 한번 부여하고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전략적 사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없다. 전 멍청한가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사람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수재인 사람들도 빨간색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저기 초록색, 그리고 우리가 조사했을 때 빨간색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녹색이었을 거예요. 이런 생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위해서 갤럽에서 색깔을 노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은요, 사회적 관계. 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빌드업하는 사람들이에요. 파란색이 많은, 혹시 5개가 파란색인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착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그냥 적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파란색 5개. 네. 재밌는 사실은 저와 같은 갤럽의 코치를 양성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름이 데니 리라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정말 되게 나이스하고 설명도 강의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파란색 5개였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 사람은 강의에 뭘 남기냐면 강의 정말 인간적이고 훈훈하고 사람 냄새 난다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강의였다라고. 여러분의 강점들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력 테마는 사실은 다시 여러분 숫자 보이십니까? 숫자? 네. 1이 뭐냐면 가장 많이 전 세계 1,700만 명 조사했을 때 안 놀라십니다. 1,700명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테마가 성취 테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취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온 테마는 2번 책임이에요. 자기 밖으로 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자기 밖으로 쓰나자 이게 책임 테마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 그렇고 34번이 가장 많이 안 나오는 테마입니다. 주도력 테마는요, 뭐든지 자기가 운전해야 해요.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많으면 안 되겠죠. 네, 항상 천상 리더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강정규 목사님 갖고 계신 자기혁신 33번, 자기를 훌훌 타여버리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혁신 테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다 죽었겠죠. 인류 망하겠죠. 네,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테마들 빈도수가 얼마나 되나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강정규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수집 테마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드릴게요. 수집 테마.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7회력 테마는 분투형이 맞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투형 중에 실행력 중에 분투형이 아닌 게 있습니까? 일단 책임 테마 관계형. 책임 테마는요. 여러분 책임 테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책임 테마는요. 일을 잘합니다. 맡겨진 일을 항상 완수해요. 왜 잘하냐? 일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있어서 나를 신뢰해줬기 때문에 일을 마치는 거예요. 책임 테마 부정하시나요? 처음에 부정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책임 테마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보상입니다. 내가 인조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밥 한번 먹을까요? 앞에 나와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책임 테마에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네, 책임 테마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테마입니다. 일을 하지만 관계가 더 중심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리 테마는 관찰형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주로 높은 곳에 커맨드 타워에 올라가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사람입니다. 빈자리는 없는지, 주방에 누가 지금 빨고 난 건 아닌지, 오늘 기도자인데 기도자 왜 안 나왔어? 어디 앉았는지, 이 눈이 넓은 사람이에요. 정리 테마는. 그래서 정리 테마는 일을 이게 커맨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자리에 내가 뺑꾸도 잘 메웁니다. 왜? 보이니까. 하지만 뺑꾸를 메꾼 거지 그것이 계속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정리 테마는 일을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찰형이에요. 심사숙고 테마. 이 사람은 오해를 받아요. 왜 이렇게 굶투냐? 왜 일을 안 해? 언제 할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왜냐면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건 안정과 실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미리 예상해서 예측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심사숙고 테마입니다.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찰형이에요. 네, 이 유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향력 테마는 대부분 충동형이겠죠. 다른 사람을 뭘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충동형이 아닌 게 있어요. 뭐 있죠? 행동 테마, 분투형. 이 사람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뒷공무니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 있어요. 어디 가냐? 몰라. 가고 있어,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왜 리더냐? 이 사람의 간 길이 원래는 잔디밭이고 숲길이었는데 이 사람이 간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길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투형인데도 불구하고 영향력 테마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길을 만든 사람 때문에 화살을 많이 받죠. 왜 그냥 거기 제가 그런 사람. 자유학심.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빛같은 횃불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길을 밝혀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 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저 길이 맞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투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테마 있죠, 저희 안에. 네, 사실 커뮤니케이션 테마 지금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쉬는 시간 드릴 때 그때 말씀 많이 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테마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일이 되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져. 커뮤니케이션 테마는 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네,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웃기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내가 사람들과 이 안에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테마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가 되죠.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존재감 테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존재감 테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주목해. 오늘 제가 이름 외워야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남인의 자매님 부르면 됩니까? 남인의 자매님. 오늘 제가 남인의 자매님 이름 많이 부를 거예요. 존재감 테마는 오늘 교회 왔는데 내 이름이 한 번도 안 불렸다. 집에 가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지. 스스로를 많이 인정되고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 테마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롤모델로 삼아요.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리액션 좋아요. 존재감 테마에 이런 리액션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략적 사고는 다 관찰형입니다. 빨간색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관찰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관계형이겠죠.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관계형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긍정과 개발인데 긍정은 뭐냐면요. 와, 화이팅! 잘해보자. 우와, 할 수 있어. 울고 있어요. 울지 마. 왜 울어? 저런 날에 왜 울어? 울지 마. 하면서 사람들을 분위기 좋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약간 히로긴 같은 느낌, 코미디언 같은 느낌, 개그 코드 있는 사람들. 그런 긍정 테마.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충동형입니다. 개발 테마는 이런 겁니다. 누가 넘어졌어. 어떡해. 넘어졌어. 괜찮아 일어서라고 말해. 실수해도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 그 넘어진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지금 뭔가 되게 미숙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성장 단계로 올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개발 테마 충동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에 더 끈끈함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연결성 테마. 연결성 테마는 관찰이 신기하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연결성 테마는 이 전략적 사고의 틀에 들어갔습니다. 연결성 테마 있는 분. 성우님 맞죠? 네. 연결성 테마는 사실 오늘 이 모임이
제가 늦은 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죠. 시각이 달라요. 일단 보는 눈이 우리 반기를 보는 눈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게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누군가의 계획하신 말이 있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연결된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이든 무엇이 우리 교회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령이라 말할 뻔했는데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관계를 보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때문에 테두리가 매우 넓어요. 아마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정태만 누구시죠? 정태만은 오늘 제가 늦은 거에 대해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인생은 다반사야. 예상이 되는 게 없어요. 네. 정태만은 분투형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왜 이렇게 태어나잖아. 왜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다 설명이 됐고요. 자신의 테마에 별표가 있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이런 데 별표 있죠? 별표. 네, 별표. 네. 자, 별표는 뜻이 뭐예요? 내가 그러하니 너도 있겠지? 그래서 책임 테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이 있으니 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말해놓고 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책임 테마. 이해하셨습니까? 나도 있으니 너도 있겠지라고 확신하는 경우예요. 세상아, 일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야, 우리 허접하게 해도 되겠냐?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야, 다 같이 모여. 여기 최고의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하자. 사교성 테마. 내가 먼저 말 걸었어. 뚱해. 왜 저래? 좀 뭔가 친근하게 얘기하면 같이 와서 친근하게 답변해야지. 우리 지금 좀 편하게 릴레이션십을 가져야지. 이게 뭐야? 혼자 있으려고 그래? 막 이런 사교성 테마. 별표. 그다음 긍정 테마. 내가 막 다 분위기 일으켰어. 한 명이 팩폭 하는 거예요. 야, 이런데 무슨 집이 내 존재 하면서 진짜 걔가 너무 싫어. 개발 테마. 함께 격려하고 그 사람도 격려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 이끌어줬지 내가 실수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거. 별표. 공감 테마. 오늘 집에 가서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내 친구가 네가 잘못했는데 그럼 그날 관계 끝난 거예요. 공감 테마는 내 마음을 같이 읽어주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듯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포용 테마.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안 간대 한 명이. 왜 안 가? 함께 하기로 하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포용 테마는 우리는 하나야. 일탈하려 하고 자꾸 혼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별표가 3개 이상인 분,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3개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랑 같을 것 같아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을까? 상처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나와 같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 오늘 이후로 별표가 많으신 분들은 나와 같지 않다 세상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별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이거구나.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별표니까 그 사람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를 계속 말하게 하실 겁니까? 쉬는 시간 없이 나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있다면. 복구의 실감의 분명히 뭐라고? 분투형입니다. 분투형. 이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투형으로 생각했죠.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남인의 자매님 없으세요? 제가 이 테마를 20명의 테마를 다 적어봤습니다. 제가 감정동 목사님께도 틀린 것이 있는지 이름이 틀렸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다 하더라고요. 자, 너무 다양하죠? 다채롭죠? 네, 여러분들 다채로움은 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물론 이 강점별로의 직업군이 추천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직업군의 모든 강점이 다 그 사람만나 있다면 더 그림자는 커지는 거죠. 네, 어느 곳이든 다양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마들이 틀린 게 없죠? 제가 한 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5분. 책임 테마 괜찮으신가요? 5분만 쉬겠습니다.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리더먼 누구야? 내 마음은 왜냐면 아니 사람이라서 나는 진짜 그 생각 정말 많아. 와. 진짜 많이. 그만큼 안 되면 너무 없다고 온 거야. 아니. 아 서로 그러다 싶어 진짜 놀리는 분위기고. 오빠 사랑해. 생존인데 사랑해. 언니 몇 개냐? 누가 몇 개야? 세 개? 세 명이 다 서로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 여기 생존이 살는 거. 아니, 얼굴 부었다고 그러고. 이거 떠오는 것 같은데. 전략가야. 아닌 것 같지? 나 전략가야. 네, 아무 나도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되게 너무 슬픈 거야. 나도 그럼 안 해. 나도 아는 거 같아. 언니가 했어. 내가 잘하는 것만 이거 좋아. 나 이거만 나 이거 먹는다네. 고등학교 때 옛날 교지 불러 선생님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거 하고 가본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 1학기 때 내가 역사를 1등을 맡겨. 나머지는 다 필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출할 때 그러니까 맨날 불러가지고 하고 안 끝났지만 맨날 불러가지고 나는 이게 내가 잘하고 싶고 관심 있는 거야. 내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예진이야. 아니요, 외우려고. 나도 몰라서 박예진. 두 번인데. 이 테마인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PDF1은 그냥 갤럽에서 말하는 그 테마를 설명한 겁니다. 이 PDF2 제가 드린 거 있죠? 2는요 여러분이 조사한 여러 가지 결과를 조합해서 설명한 거예요. 커스터마이즈한 거예요. 여러분에 맞게 딱. 그러니까 다른 감정들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설명이.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난 이거 정말 용납이 안 된다. 이 설명은 나랑은 전혀 맞지 않다. 용납이 안 되는 거 있게요. 여기 많아요. 수집인데요. 뭐라고 써있어요? 수집 자체가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지 뭐. 그렇게 또 제가 이해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수집자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설명할 때 들어보시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수집에 있는 모든 라인들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거의 한줄 빼고는 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수집 테마는 김치국물도 못 버린다고. 언젠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개똥도 약에 쓰는 거 없기 때문에 동안에 둬야 하는
맞아요? 자, 그러면 좀 테마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테마를 두는 것도 되게 용이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런 건 있지 않을까 혹은 난 저게 없는데 저 사람에게 이것이 왜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6분의 성함 있습니다. 혹시 자기 배움 때문에 제가 노력한 사람 있습니까? 배움 테마입니다. 배움 테마입니다. 네. 배움. 제가 배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배움입니다. 배움. 배움 테마는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모든 새로운 것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학위를 따려고 수료증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 자체, 지식이 넓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때문에 도전을 잘합니다. 새로운 거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거 좋아하고 퓨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배움의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배울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배움의 지식은 얼마나 넓은데. 자, 배움 테마가 왜 강점이냐? 잘 배우러 다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배움의 테마 있는 모든 분들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뭐라도 괜찮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르치려면 뭘 해야 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격을 따야 되잖아요. 배움 테마에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학위를 따시고요. 자격증을 따시고요. 수료증을 받으십시오. 배움 테마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하다 마는 거예요. 하다 마는 게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게 또 재밌어. 저거 다 해볼까? 오 이거 뭐야 또 이렇게 자꾸 호기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배움 테마와 집중 테마는 전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중 테마는 한 운만 파는 사람이에요. 배움 테마는 쉽게 매우 넓습니다.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있죠. 그리고 배움 테마들 이렇게 딱 교실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움 테마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가르치십시오.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배움 테마는 또 어떤 인사이트가 있냐면 오늘 저 강사가 알고 하는 얘기지. 우리 딱 파악이 돼요. 오늘 제가 시험 때 썼습니다. 배움 테마들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사를 발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데에서 세미나를 열고 싶다 배워서 우리 교회 사람 누굴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 뭐냐? 나를 뭐 배우러 보내주는데 재정도 지원해줘. 천국이야, 천국. 야, 이런 사람이야. 가서 내가 후원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이 사람은 가르칠 때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배울 때도 빛이 나지만 가르칠 때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넘칩니다.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있고 노트를 하고 하지만 노트를 다시 볼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하고 탐구심이 많아요. 질문도 많고 그리고 항상 배우는 곳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러분 새로운 경험하고 싶다면 배운 테마 같이 다니십시오. 진짜 신기발랄한 여러 가지 일을 발견될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오픈마인드예요. 학문에 대해서 배제하는 게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지. 오 좋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학구적이에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배울 때. 배움 테마가 어려운 환경은 무엇일까요? 네, 34분. 자, 배움 테마가 왜 어려운 경험 당할까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또는 이 모임에서 내게 성장이 있었나?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배움 테마는 급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게 배움의 기회가 있느냐? 나에게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느냐? 교육의 기회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배움 테마에게 중요한 건 내가 성장한답니다. 혹시 배움 테마 질문 있나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하세요? 한 분만 제가 찍어서 뭐라고 여쭤봐야지. 박한수 형제님 계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배움 테마의 리더십은 뭐냐? 내가 새롭게 배운 학문을 여기에 펼쳐주는 겁니다. 네. 갖고 있는 지식들을 펼쳐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안을 짜야겠죠. 그것이 배움 테마에게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빛나는 순간이에요. 강의안을 만드십시오. 플리즈. 배우다 말지 마시고요. 자, 다음은 공감 테마입니다. 오, 정말 많네요. 저는 이 공감 테마가 많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분은 분위기를 잘 따라가준 사람이에요. 오! 에이! 매우 센서티브해요. 왜냐, 이 사람은요, 필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잘못했네, 네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 그랬냐고. 아, 정말? 와.
공감 테마들을 같이 욕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죽일 힘은 없어요. 그런 위인은 아닙니다. 그런 위인은 아니에요. 네,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강점은 무엇이냐? 위로자입니다. 이 사람 앞에 사람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오프너가 돼요. 모임의 오프너예요. 이 사람이 있을 때 모임이 더 마음이 많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합니다. 공감 테마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호감이 가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근데 공감 테마들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딱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난 집에 가서 쓰레기를 펼치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밤새 고민하고 그 사람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을 가서 갖고 와서 중요한 막 밤새 씨름을 해요. 되게 열받는 게 뭐냐? 다음날 갔는데 그 사람 되게 행복해 보여. 맞죠? 네, 공감 테마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 테마들은 반드시 스위치를 하나 마련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딱 스위치 눌러요. 자, 난 오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들어가서 쉬면서 그리고 자기만이 좋아하는 의식을 펼친 드라마를 보던가, 죄송합니다 교회니까 찬양을 틀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통화를 하던가, 이렇게 뭔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들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 공감 테마는요 답을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의 표정과 제스처가 그 사람에게 답을 줬어요. 공감 테마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답을 듣고 싶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팩트예요. 답을 구하려면 전략 테마나 이런 사람들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석 테마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싶다. 분석 테마한테 가서 물어. 나 어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감 테마는요 가면 넌 너무 좋은 사람이지.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 테마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위로자가 되고 그 사람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답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얼굴에서 당신은 위로자가 되고 있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받냐면 고마워 오늘 네가 해준 얘기 다 너무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상화 테마 네 혹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신지? 최상화 테마는요 일을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분은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럴 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포기도 빨라요. 왜 안 될 걸 아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맡기고 싶고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결과 중심적입니다. 과정?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과정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어요. 자,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잘했어 보라야. 내가 뭘 아니야 아이고 잘했어.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이 부분에 이걸 이렇게 잘했다. 왜냐하면 최상화 테마에게는 내가 어떤 거에 더 스페셜리스트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거에 더 노력을 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최상화 테마는 별표였죠. 최상화 테마랑 같이 일하려면 각오를 하십시오.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긴 했다. 그래서 이 최상화 테마는 스테디한 일보다는 이벤트에 강합니다. 한번 에너지를 쏟아서 팍 터뜨려가지고 짠! 피날레를 마치고 다시 또 쉬었다가 짠! 터치. 왜냐면 스테디하면 이 사람 죽어요. 계속 이렇게 힘을 내게 해요. 네. 최상화 테마는 그래서 코치의 테마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좋은 점을 계속 봐주거든요. 이 사람 즉시 전력감을 뽑아요. 지금 잘하는 사람. 최상화 테마가 인정했다. 정말 스킬풀한 사람이에요. 만약 최상화 테마가 찬양 인도자인데 이거 드럼 쳐줄래? 그러면 그 사람 잘 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잘 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네, 최상화 테마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의 기능을 봐요. 개발 테마들은 가능성을 보거든요. 최상화 테마는 기능성을 봅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근데 사실 최상화 테마와 함께 어울려야 될 사람이 복구 테마입니다. 최상화 테마랑 복구는 전혀 같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최상화 테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퀄리티를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봐주기가 시간이 어렵고 내가 그것에 에너지를 쏟기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시간이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복구 테마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차가 소리가 나. 복구 테마는 차 세워야 돼. 최상화 테마는 아니야. 일단 강의는 해야 되겠어. 네. 내가 지금 강의가 중요하지. 세차 바꿔버려. 무슨 고쳐 수리기. 네. 최상화 테마에게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최상화 테마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서포팅 많이 해주십시오. 자원과 인력을 많이 줄수록 결과가 잘 나옵니다.
최상화 테마는 정말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에요. 물론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죠. 불만족스럽죠. 끝나고 나서 본인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화 테마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할 때 100을 하지 마십시오. 최상화 테마에게 100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입니다. 책임 테마가 완벽주의자라면 최상화 테마는 이상주의자예요. 한 번도 다다르보지 못했던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화 테마는 슬로우 스타터예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잘 출발하지 않게 되거든요. 때문에 70만 상정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최상화 테마 다시 말씀드립니다. 70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대박, 쩔어,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말해줄 겁니다. 맞아요. 최상화 테마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100%를 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제가 최상화 테마 우리 집에 가서도 강의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그 말을 했을까라고 말할지 몰라요. 잘한 90년보다 한 사람의 불만족을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 최상화 테마입니다.